SK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장 초반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153만 원입니다. 전 거래일보다 2.36% 밀렸고 거래량은 약 216만 주까지 늘었어요. 매도와 매수가 첫 구간부터 세게 충돌했다는 겁니다. 시가와 고가는 162만 원, 저가는 148만 3천 원입니다. 저점에서는 4만 7천 원을 끌어올렸지만 장을 시작한 가격과는 아직 거리가 큽니다. 자, 이게 저점 매집인지 추가 하락 전의 짧은 반등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SK하이닉스 주주분들 임대성 프로입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0.47% 하락하고 있어요. 상승 종목 713개, 하락 종목 167개예요. 오르는 종목 수가 더 많은데 지수는 크게 밀리고 있죠. 지수 비중이 큰 종목에 매도가 집중되면 종목 수와 지수 방향이 이렇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약세가 시장 체감보다 지수를 더 무겁게 만드는 이유예요. 시장 전체 금액을 보면 개인은 약 4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약 2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약 6,500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어요. 개인과 외국인이 받는데도 지수가 내려간다는 건 기관이 호가를 낮추면서 내놓는 물량의 압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개인 순매수를 곧바로 바닥 신호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개인이 싸다고 느껴받는 동안 기관이 계속 가격을 낮춰 판다면 매수 금액이 커져도 계좌의 체감 손실은 늘 수 있어요. 반대로 기관 매도가 줄고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면 지수의 무게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관의 매도 속도가 장의 방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SK하이닉스만 떼어보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외국인은 약 719억 원, 기관은 약 1,565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서는 팔고 있죠. 지수 수급만 보고 이 종목도 외국인이 받는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두 주체의 매도를 받은 자금은 있었지만 아직 가격을 시가 쪽으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점 매수와 비중 축소가 충돌하는 구간이에요. 특히 기관 매도가 외국인보다 훨씬 큽니다. 장 초반에는 비중을 줄이는 주문이 몰렸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해요. 이런 물량은 가격이 싸졌다고 바로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 줄고 저가가 다시 낮아지지 않는다면 받아내는 쪽이 우위를 잡기 시작했다는 단서가 됩니다. 무엇을 먼저 봐야 할지 감이 오시죠? 뉴스에서는 SK하이닉스의 차세대 고화질 영상 기술이 아마존 동영상 서비스에 적용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재료가 당장 반도체 수급과 이익 전망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뉴스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더 크게 가격에 반영되고 있어요. 뉴스의 방향과 주가 반응이 다르면 주가 반응을 우선해서 봐야 합니다. 호재에도 매도를 이기지 못했다면 시장이 수급 부담을 더 크게 평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우연일까요? 이후 시가를 되찾아야 눌려있던 호재도 반등의 명분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뉴스가 나쁘지 않으니 무조건 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크게 빠졌으니 기업 가치까지 무너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재료는 중장기 판단에 쓰고 오늘 대응은 가격과 수급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들어가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SK하이닉스 주주분들 모두 폭등하자는 의미로 댓글로 폭등이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자, 일봉 차트부터 같이 보시면요. SK하이닉스는 3월 31일 80만 6천 원에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6월 25일 298만 7천 원까지 올라 최고점을 만들었어요. 두 달 넘게 이어진 급등에서 수익 물량이 많이 쌓였고 고점 이후에는 그 물량이 차례로 나오면서 가격의 방향이 아래로 바뀌었습니다. 상승 초기에 들어온 자금과 고점 부근에서 따라붙은 자금의 처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에서 산 투자자는 수익을 지키려 하고 위에서 산 투자자는 손실을 줄이려 매물을 내놓습니다. 같은 반등에도 반대 주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최근에는 124만 6천 원까지 밀린 뒤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을 보고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기대한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다시 중간 매물 아래로 내려왔고 오늘은 단기 매수자의 평균 가격까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한번 찍었다는 사실과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오늘 캔들은 시가와 고가가 162만 원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매도 물량이 위를 막았고 저가 148만 3천 원까지 빠르게 밀렸어요. 현재 153만 원은 저가보다 4만 7천 원 높습니다. 아래에서 받아낸 흔적은 생겼지만 시가를 회복하지 못한 만큼 매수 주도권이 돌아왔다고 부르기는 이릅니다. 시가와 고가가 같다는 건 장이 열린 뒤 위로 뻗을 여유를 거의 만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매수자가 처음부터 가격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아래로 밀린 뒤에야 방어 주문이 들어온 셈이죠.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반등을 추세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직은 매도 속도를 늦춘 흔적에 가깝습니다. 시가를 되찾고 그 위에서 버티는 과정까지 나와야 해석이 달라집니다. 거래량은 약 216만 주입니다. 장 초반에 매매가 빠르게 붙고 있어요. 거래량이 늘면 관심이 커졌다는 뜻은 맞지만 매집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가 터질수록 가격이 낮아지면 매도 교환이 우세한 것이고 가격이 저가에서 멀어지면 받아내는 힘이 커지는 겁니다. 현재는 거래가 늘어난 뒤 저가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예요. 여기서 가격이 시가 쪽으로 움직여야 받아낸 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만 늘고 현재 가격을 지키지 못하면 저점 매수 물량까지 다시 매도로 바뀔 수 있어요. 감 오시죠? 가격 위에는 고점에서 밀려 내려온 매물이 여러 구간에 걸쳐 쌓여 있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가려는 본전 심리가 모인 자리예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매물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는 짧게 들어온 매수자의 평균 가격 근처에 있지만 중간과 장기 흐름을 바꾸는 평균 가격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복잡한 선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최근 매수자는 방어하고 있는지, 오래 물린 물량은 위에서 계속 나오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의 사업 자체도 하루 하락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와 디램, 낸드 사업이 실적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다만 좋은 회사라는 이유가 지금 당장 좋은 매수 가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업 가치와 진입 시점을 따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죠. 싸 보인다는 느낌은 과거 가격과 비교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실제 바닥은 매도자가 줄고 매수자가 가격을 위로 옮기는 행동으로 확인됩니다. 개인들은 지표가 낮으면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지만 세력들은 지표보다 실제 매도 물량이 줄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큰 자금이 오늘 곧바로 가격을 올려주면 누가 가장 편해지겠어요? 위에서 물린 투자자가 손실을 줄이고 나가기 쉬워집니다. 큰 돈은 그 매물을 전부 받아주기보다 저가에서 물량이 충분히 정리된 뒤 움직이는 쪽을 택할 수 있어요. 기준은 세 가지로 잡겠습니다. 첫째, 저가 148만 3천 원을 다시 시험할 때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가 줄고 153만 원을 빠르게 회복하면 공포 매도가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가 아래에서 거래가 커지면 바닥 판단을 미뤄야 합니다. 둘째, 시가 162만 원입니다. 저가를 지킨 뒤 시가까지 올라서야 장 초반 매도 물량을 되돌렸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가 위에서 눌림을 견디면 반등의 질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위에서 기다리는 매물이 아직 강하다는 뜻입니다. 셋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하세요. 한 주체만 매수로 돌아서도 압력은 완화될 수 있지만 두 주체가 계속 같이 팔면 가격 반등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과 수급이 동시에 돌아서야 진짜 변화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익 중인 분들은 저가에서 튀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중을 늘리지 마세요. 시가 회복 전까지는 반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유 물량의 일부는 지켜보더라도 저가 이탈 때 대응할 비중을 먼저 정해두셔야 해요. 수익을 지키는 것도 실력입니다. 물려있는 분들은 오늘 또 밀리는 가격을 보면서 후회가 밀려오시겠죠.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손실을 빨리 만회하려고 지금 한꺼번에 물을 타면 안 됩니다. 저가 방어와 수급 완화를 확인한 뒤 나누어 접근해야 계좌를 지킬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다 똑같을 겁니다. 정확히 어느 가격에서 움직이고 어떻게 비중을 조절해야 하느냐는 거잖아요. 세력들이 이런 정보를 공개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저는 SK하이닉스의 실제 거래와 수급 흐름을 추적하면서 대응 기준을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010-5445-1634로 폭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현실적으로 확인할 가격 기준과 대응 방법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입비나 상담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추가 연락을 드리는 일도 없어요. 자료를 확인한 뒤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시면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빠르게 바뀌는 장에서는 매수와 매도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받아보신 분들의 감사 연락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연락 순서대로 답신 드릴게요. 어떠세요? 정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저가 재시험 때 거래 감소, 시가 회복, 두 주체의 매도 완화를 순서대로 보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공격적인 매수보다 비중 관리가 먼저입니다. 주식 혼자 하면서 계속 손실만 보지 마시고요. 요즘 같은 시장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같이 확인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010-5445-1634로 폭등이라고 문자 남겨서 대응 기준 무료로 받아가세요. 진짜 왜 제 타점을 여기저기서 베껴서 쓰는지 아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